말하는 직업을 못 살아가지고 오늘 할 수 없이 또 그래서 평소에 막 이 마이크를 안 쓰다가 오늘 마이크를 할 수 없이 잡았습니다. 서곤서곤 얘기하고 또 오늘 마침 강의하는 내용이 저 6강자는 환자들에 대한 얘기들보다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가 환자 한 명을 놓고서 전인치유, 한 인간이 건강한 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만성질환이 있다고 해서 약물 부작용만 없도록 해결해 주면 다 가능한데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약을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저 약을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대학병원 교수생들도 저런 처방을 다 냈는데 공대원 어떻게 해서 최소 유용량을 어디 가서 찾아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할 내용이 여기 있고요. 카페에 오시면 항상 거의 처음 오신 분들은 칼럼에 들어오셔서 이 칼럼에 글이 마구 해봐야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제 근무책 이런 거 빼고 나면 한 10개 정도 중요한 것들이 칼라로 넣는 것들은 주 한번 읽으셔도 항정신병 약물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다들 덮여옵니다. 이 최소 유용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기는 세 번째 있는 이 치료 범위 용량을 쓰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저는 입원하자마자 이 치료 범위 용량을 주면은 하루 이틀 되면 좋아져요. 약을 웬만해서는 2가지, 3가지를 짬뽕을 쓰지 않습니다.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 바로 감량이 들어가요. 일주일만 지나면은 약이 툭툭툭 내려와서 한 달 입원하면 최소 유용량까지 다 도달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약물을 빨리 주름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도로 치료 범위를 올리면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무서워할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최소 유용량을 꼭 줄여야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용량을 쓰면은 부작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연성 운동량이라는 항정신병 약물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 오면은 신체 장애인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도 뭐 교과서에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감량을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되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최소 유용량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오자가 돼서 이런 재활시설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치료가 가장 잘 되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입원하고 약을 줄여서 최소 유용량을 찾아서 부작용 없게 해서 자기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을 휴학시키지 않고 복귀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전공 시절부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2주일 만에 병원에서 학교를 갔다 오게 됩니다. 입원하자마자 휴학시키는 정신과 의사가 있고 입원해서 어떻게 하면 쟤를 학교로 다시 돌려보낼 수 없을까 이걸 궁리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자의 목표가 어디가 있느냐? 정신병이 얼마나 중요한 병인데 이번 시키면서 진단서 끊어줄 테니까 휴학시키세요. 이런 의사도 아마 반이 넘을 겁니다. 근데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좋아져서 약 줄여가지고 부작용 없게 해서 2주 만에 3주 만에 병원서부터 학교 보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70, 80%가 성공합니다. 휴학 안 해요. 그럼 치료 목표와 생각이 다르면은 이 치료 범위를 갖다가 적어놓고 한 달, 2달 입원해도 이대로 좋아요. 환자 아무것도 못해요. 잠만 자. 자, 한번 보세요. 이 리페리돌, 리스페리돌 6mm면 이것만 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책을 보고 읽고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태양구해 같은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보고 싶지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좀 보는 척 하다 가족들이 다 재밌게 보니까 보는 척 하다 슬그머니 없어져버려요. 지방에 들어서 자요. 그따가 또 이것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러냐면 2가지로 짬뽕을 쓸 이유가 없는 이런 이상한 처방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최소 유용량은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한번 보십시오. 리페리돌.
이 리스페리온이라고 해요. 이 리스페리온이 보통 4mm면 좋아져요. 좋아져서 한 달이면 감량이가 2mm까지 다 내려갔어요. 벌써 한 달이면 2mm까지 다 내리면 이런 체격이어도 8, 90%는 성공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리스페리온 2mm만 먹고 태어날 환자를 이 사람이 벌써 외래에 다니면서 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책을 하나 읽고 소화를 못해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못해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또 직장을 다니더라도 저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들 도태돼가지고 결국 쫓겨나요. 그럼 최소유장이 내린 사람하고 안 내린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당장 끊으십시오. 아빌파이만 해도 보세요. 7.5만 먹어도 정상생활을 합니다. 최소 유종량이 10.5로 되어 있습니다. 아빌파이. 이거 하나만 먹어도 과용량이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과용량이에요. 여기 와서 2달마다 3번만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걸 집에 가자마자 오늘부터 4로 줄이십시오. 2주일 후에 3으로 줄이십시오. 이거는 당장 끊으십시오. 리스페리돈 체백이 적어하니까 3하고 1.5를 먹으면서 보십시오. 저기 2라고 적어놨는데 체중이 크고 하니까 그동안에 워낙 세게 먹었던 사람이니까 한 달 후에는 3에서 멈추십시오. 오히려 모든 집중력이 더 좋아집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가 안 되고 조현병이 인지기능 저하고 그냥 점점 더 사회 적응력을 잃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가용량 복합 처방을 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 다 이해가 클로자일을 한번 보십시오. 클로자일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게 클로자일인데 최소 유정량을 100ml까지 적어놨어요.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12.5 먹는 25짜리 한 개를 만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한 3년 살다가 올라온 지가 한 3년 됐는데요. 대구에서 이런 파른마음 이런 재활기관에서 제가 거기서는 매달 강의했는데 거기에 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조현병 환자인데 클로자비를 200ml를 먹고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계속해서 하는데 6개월이 지나가도 한 번도 줄이지를 않아요. 제가 6개월 지나다 아직도 안 줄였다. 당신 다음부터 강의 들어오지 마세요. 저기가 복지사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지 말아요. 무조건 줄이라고 그랬더니 2주일 간격으로 내려가서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현재 75를 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정력이 더 나아요. 이 사람도 100ml까지 감량하는 시도가 없었다면 오늘 당장 200만 잡으십시오. 200으로 줄이십시오. 200, 모르겠는데 150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200까지 줄여놓고 성공하는 건 찾아오십시오. 그런데 275를 250으로 줄였더니 200으로 줄였더니 나빠진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은 줄이지 마세요. 실제로 저도 275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과용량이, 고용량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용량까지 줄였다가 실패하면 그때 용량을 적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 유용량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도는 조차도 하지 않았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75 이하로 감량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275 넣으시면, 예? 감량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예,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절반으로 했다가요. 절반으로 갑자기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가가지고 어디 조금씩 내려가서 문제가 왔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면면에서 문제가 왔어요. 60을 많이 내가지고요. 100까지 내려갔었어요. 야, 100까지 내려가서 그때까지 괜찮았다면요. 안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데 조금 내려가서 뭘 어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최소 운영을 못 찾아요. 네. 250에서 2주를 기다려도 괜찮았어요. 225에서도 괜찮았어요. 200에도 괜찮았어요.
175로 내렸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럼 바로 225나 250으로 올립니다. 올려서 좋아지면은 225, 200에서 멈추면 돼요. 175에서 문제가 왔으니까 바로 위에 단계에서 멈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막 내려놓고 뭐가 뭔지 모른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은 아예 이건 주치를 잘못 만든 겁니다. 제가 줄을 카페 성당 들어오면 줄 쑥 꺼가지고 주치 교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치 교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주치한테 가서 카페 콘생이라는 사람이 주치 교체 대상이라고 묻지 마십시오. 나 이상한 인간 만들지 마세요. 저 이상한 인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약을 먹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이 없다면 이건 주치 잘못 맞는 겁니다. 바꾸십시오. 무조건 바꿔야 돼요. 거기 가서 얘기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 그 이상한 권영택 인터넷에서 나와가지고 이상한 인간들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나빠지면 지가 책임나. 좀 안 좋은 얘기는 희한한 얘기 다 해요. 카페에 들어가면 권영택이 안티 카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상한 인간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아비파이 끊어보실랍니까? 이약 잡수시는 분 보죠. 네? 아빌리파이, 알피프라졸이라는 게 아빌리파이입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아빌리파이, 알피프라졸. 이건 끊으셔야 되고 리페리돈 4로 줄여보십시오. 뭐 안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본인들 마음이니까. 이번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와서 누군지 모릅니다. 65세? 남자 65세? 30세, 남자 30세, 65kg. 30세, 이름이 뭐죠? 문사람이라고요. 그제 저기 예, 동생들이라고. 예. 제가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일주일 지나면 인터넷 카페에다 얘기하시고요. 이 정도 용량이 과용량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는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비시면 잠을 잘 못 자면 죽을 수 있는 용량인데 이 정도 먹고서 꾸준히 먹었으면 재발이 없었다면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먹고 있는 도중에 재발했으니까 약을 끊었습니까? 끊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건 끊은 겁니다. 3년 전부터 그 양이 있는데 좀 증량을 시키기를 원했는데 종경병원에서 본인이 권유돼서 그 양을 하겠다 했는데다가 또 약을 일단 상태가 나빠지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 나빠지면 이 배가 9mm나 9 내지 12mm, 9mm까지 적어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도 꾸준히 먹어야지 먹었다 안 먹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상담이 안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병원에 오셨을 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자 69kg. 자, 아빌리파이가 고용량입니다. 제가 7.5까지 줄여봐야 된다 했죠. 그런데 오버해서 대부분 여성들은 5mm 정도 해서 반 이상이 괜찮습니다. 한 7, 80%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7.5까지도 안 주고 이렇게 아빌리파이가 10mm 먹으면요 이렇게 비만이 옵니다. 54kg에 54cm, 69kg 뭐 엄청난 비만입니다. 아빌리파이가 고용량이면 비만이 아주 작습니다. 심지어 고도 비만입니다. 저게 80kg, 90kg까지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7.5로 줄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항정신경 약물 복합 처방입니다. 이것만 먹어도 재발이 없고 이것만 먹어도 고용량입니다. 끊으십시오. 여자들은 저 아빌리파이를 잘 먹으라고 2주일 동안 괜찮으면 이걸 또 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 약 받으러 갈 때 주치의랑 대화 안 될 것 같으면 저 찾아오실 겁니다. 이건 끊으십시오. 일주일 있다가 이걸 반으로 줄이십시오. 나머지는 같이 먹으면 됩니다. 전부 과용량입니다. 최소 유용량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선생님 글을 보면 여자 환자들이 시집 가서 아들, 딸 낳을 수 있다고 그러고 현재 90명입니다. 며칠 전에 한 명 늘었어. 듣고 있다고. 여기 와서 이
여자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서도 아까 그 최소주 용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 우측 용량을 먹으면 시집가서 달랐는데도 90명 태어나는 동안에 한 명도 기형아가 없었다는데 약을 이렇게 따으로 주는 사람들은 시집가서 애기 낳으세요 이 소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혼자 살아라 기형아는 어떡하려고 좌절시키고 나한테 책임 오지 않는 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걸 느낀 순간 여러분들은 주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자 환자도 소량의 약물을 먹으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정신과 의사가 적어도 10%는 될 겁니다. 주치 바꿔야 합니다. (24살) 아빌타이신입니다. 줄케르 400입니다. 조현병인데 올피를 왜 먹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집가서 애 낳는 소리 못해요. 나이 이제 24살인데 다른 사람은 시집가서 이거 낳는다는데 주치 빨리 바꾸십시오. 저 남자인데 잘못 네. 뭐 남자였더라도 약이 셉니다. 자, 오르피는 기본적으로 좋을 병일 때 쓰는 약입니다. 중단하십시오. 아무 염려 없습니다. 괜히 잘못하면 탈모만 옵니다. 에피졸 아빌파이 끊으십시오. 다 안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르켈이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약물입니다. 여러분들 도표하고 한번 보십시오. 큐르켈이 왜 잘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판매고 1위가 큐르켈하고 자이프렉사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올란자핀, 자이프렉사하고 큐르켈, 쿠에타핀.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신 개발된 약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저 두 가지가 왜 정신과 의사들이 쓰기가 좋으냐면 잠을 푹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틱한 상태에서 잠 못 자고 막 눈에는 감기가 부족할 때 저걸 치료범 용량을 딱 줘놓으면 허리를 잡니다. 잠은 금방 좋아져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깨지 마라 그러고 400ml 줘버리면 하루에 아마 10시간 자고도 모자랄 겁니다. 한 몇 시간 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몇 시간 됩니까? 쿠에타핀 400ml 먹는 사람? 9시간. 네, 9시간 이상 자고도 아마 낮에도 졸릴 겁니다. 쿠에타핀을 보십시오. 이건 치료범입니다. 400ml만 먹어도 하루 이틀이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쿠에타핀 250까지는 줄여봐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쿠에타핀 이것만 해도 400ml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는 정상적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8시간 공부를 하면 8시간 공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8시간 공부해도 1시간, 2시간 공부한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보면 툭툭 떨어집니다. 학교에서 시험 봐도 이 정도 공부해서 매입 학점이 나와야 될 텐데 잘 나와야 CD 받습니다. 내 능력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현병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채소 유지 용량을 먹는 사람은 서울의대도 4년 만에 졸업하고 의사된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 클로프루마진을 300ml 먹고 있습니다. 공부 못해요. 맨날 졸고 다녀요. 하루에 10시간씩 자고도 의과대학생이 꾸벅꾸벅 맨날 졸고 다녀요. 약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량이 필요하고요. 이 카세핀이 쿠에타핀입니다. 인베가. 여자 환자 20세. 약이 셉니다. 잠 잘 자면 이건 끊는 게 좋습니다. 살찌는 약입니다. 인베가 6ml를 2주일 있다가 3ml까지 줄이는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설사 나빠지더라도 약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고, 인베가도 제가 잘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판매고에 제일 많이 쓰인다는 쿠에타핀하고 자이프렉사. 저는 이 약을 제가 먼저는 처방내지 않습니다. 왜? 아니, 제일 많이 팔리고 가장 좋다는 약을 왜 거기서는 안 쓰는데, 저 약 먹으면 예외 없이 잠을 10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그 다음에 살이 찝니다. 정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럼 정신과 의사들이 왜 그 약을 가장 많이 쓰느냐? 제가 너무 편해요. 병동이 시끄럽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왜 안 줄이느냐? 나한테 오는 동안에 제발 안 하면 된 거예요. 지가 10시간을 잤는데 10시간을 자고 잠 많이 잔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정신과 이거 원래 그렇어요. 안 먹으면 나빠지니까 먹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할 줄 아는 정신과 전문의는 여러분들이 교체 대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죽 답답해가지고 칼럼에 주치 교체 대상자로 글 써놓은 거 보셨습니까? 저기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4가지 유형을 얘기해 놓은 것 중에 지금 얘기한 것도 나옵니다. 잠을 잘 자면 끊어보시고 잠을 끊었더니 잠이 잘 안 온다고 그러고 한 이틀째 하루 정도 못 자는 건 괜찮습니다. 다음날 피곤해서 푹 자면 이건 약 끊으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못 자면 또 50ml 줘가지고 저음을 한 다음에 이틀 지난 다음에 또 반으로라도 줄이십시오. 예, 그리고 인베가로 3으로 내려가는 꼭 시도를 했는데 인베가도 제가 저 약 13가지 중에 소개조차도 안 해놨습니다.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장기주사제가 같이 있어가지고 또 장기주사제 쓰는 사람들이 인베가를 갖다 써놨는데 그런 데다가 저 인베가가 약 먹는 부작용 표시가 잘 나요. 그 우정이 아니고 이래 갖고 잘 다녀요. 그래서 2점은 없고 부작용은 잘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리스펙트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저 약 없다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갖고 오지 말아요. 다른 데서 이 약을 먹고 오더라도 바꾸는다. 여자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밀파이로 바꿔서 잠만 잘 자면 제일 좋습니다. 시집가서 아기 낳는데 가장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시집가서 아기 낳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채소질 용량에 꼭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항정식병 약물이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을 올라가기 위해서 생리가 끊겨집니다. 아니면 생리 불순이 옵니다. 6개월 약 많이 먹는 사람은 6개월 이상 생리가 없다고 하죠. 그런 사람은 시집가도 아기가 안 된대요. 근데 그 프롤락틴을 정상화시킨 약이 이 아밀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인베가를 먹을 바야 아밀파로 바꿔줍니다. 저는 그냥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내 딸도 저기 이 사람들처럼 시집가서 아들 딸 낳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부모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리스베르돈 사비리크에서 전부 다 복합 처방의 과용량입니다. 최소 용량이 들어온 적도 없어요. 그것도 또 2가지씩. 이것도 과용량이고 이것도 과용량. 잠을 이건 우선 이걸 반으로 줄이십시오. 의사가 안 바꿔줘요. 본인이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돌아올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 들은 거 가지고 주치한테 가가지고 약 줄여달라고 그러면 욕만 하더라고요. 저 건양탕이 또 욕합니다. 제가 그랬다 그러지 마세요. 저 건양탕이는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건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약 줄일 줄은 몰라서 환자를 다 폐인으로 만들어 놓는 전문의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는 않을게요. 미친 놈들입니다. 왜? 제가 어디다 글 써놓은 것 중에 뭐라고 써놨냐. 내가 보는 젊은 아이들을 전부 다 폐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연나대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고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용량 복합 처방을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몰라요. 여자분들이 소량 먹으면서 시집가 살더라고 대단한 걸 누가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배울 때 이미 자기 은사나 배웠던 교수님들이 대학병원에 임신을 해가지고 입원하러 오면 애 떼고 오라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전문의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애기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약을 최소 용량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험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격의없는 대화, 아까 제목이 뭐였죠?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최소 용량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느냐, 생각하게 되느냐.
여기 제일 처음 서두가 환자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면 저는 망상이 뭐냐, 한층이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아직도 들리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뭐 하다 왔어요? 나이가 20살인데 집에서 뭐해요? 아니 조식병원 갔다 왔는데 뭐 약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텔레비나 보고 그래? 아니 돈 되려고 환장했어요? 나이가 한 37살 때쯤 된 처녀가 집에서 뭐 하세요? 다 큰 처녀가 시집 안 가고 집에 있으면은 어머니나 집안 살면 반 이상은 하셔야죠. 설거지 하세요. 밥하세요. 청소하세요. 아유, 나 약 먹고 있는데 내가 하긴 뭘 해요. 이건 이미 많이 삐딱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이렇게 떡으로 먹고 있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최소 유지 용량을 꼭 찾아가야 되고요. 이번의 경우도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건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걸 4를 3으로 줄이고요. 잠깐만요. 이것도 반으로 줄여가지고 복용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상의 하나 말합니다. 약 안 먹고 준다. 주치 바꿔서 상의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줄여서 먹어도 괜찮더라, 2주일 동안. 예, 이런 분은 굳이 우리 이 모임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노이로제 증상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거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 약을 그대로 잘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충 환자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밑으로 아니, 밑에다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따가 자꾸 얘기하려고 그럴 텐데. 자고 몇 장이라도, 3명이라도 잡는 대로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최소 유용량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좋아지고 나서 잠을 많이 잔다고 그러고 살이 찐다고 그래도 그대로 먹으라고 그러고 줄여줄 생각을 안 하느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이 자기 본이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자기 본의의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직업이 의사로서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들이 되겠고, 의사라면 적어도 환자 하나하나를 긍휼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아이가 어린 나이에 조현병이 참 안 된다. 저 아이를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돌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절로 약을 줄여봅니다. 줄여보니까 괜찮아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피 맞을 때 입원하는 날 3일이면 좋아져요. 퇴원하는 날 1mm로 퇴원을 해요. 병동장 전임강 선생님이, 야, 그렇게 먹고도 예방이 돼? 아마 집에 가서 나빠져서 또 올걸? 제가 딴 한자도 해보니까 되던데요. 전공의 시절부터 나에게 가르침을 준 의사님한테 덤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덤비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병동장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참 웃기는 거. 야, 그 차 뒤에다가 이 환자가 재발해서 또 병원에 입원하면 후배들이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권영탁 선생님한테 연락할 거. 빨간 글씨를 적어라. 아, 예, 알았습니다. 내가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환자가 죽을 때까지 입원 안 하도록 내가 만들면 되지. 그럼 그 환자 다시 입원 안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전공이 1년 차면 새파란 나이 30대 초반인데, 아유, 한참 젊은 강사만 한 7, 8년 선배 되는데, 그렇게 엉겨보고 덤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강의하는 얘기 주제입니다. 격이 없는 대화입니다. 진료실에서부터 환자들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합니다. 카페 상담글에 어딘가 보면 며칠 전에 올라온 우리들이 이야기를 보면
딸을 입원시켜놓고 엄마가 와서 면회하고 난 다음에 올린 글이 있어요. 사랑 에너지인 거예요. 뭔가 흐뭇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격이 없는 대화의 결과입니다. 제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 엄마가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제가 약을 제대로 안 먹었던 딸도 약 안 쳤지만 그 엄마를 약을 많이 쳤어요. 그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 다 그 딸이 자꾸 언니처럼 치료해가지고 그런 간섭을 하니까 저 딸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어머니 좀 이따 보면 가만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누가 오든지 간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나 혈족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측은지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저 환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걸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 주제의 얘기는요, 꼭 조현병 환자가 아니어도 어디에 어떤 경우에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대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치의가 답을 못 줘요. 내가 10시간씩 9시간 자꾸 졸릴 때 잠을 좀 줄일 수 없을까? 안 먹어도 제발은 그냥 먹어야 돼요. 더 이상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여러분이 주치의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권영탁 조현병을 딱 치면 제가 강의한 게 여기 6개가 다 뜹니다. 제가 벌써 이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지가 벌써 한 5년이 지났어요. 딴 데서 했던 것도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6가지 강좌를 만들어놨는데 약 다 줄이라는 얘기고 또 오늘 이 6번째 강좌는 제 인생관입니다. 환자 하나하나를 저 사람도 시집가서 아들 딸랑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처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처방을 내는 정신과 선생님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현병이 뭐 인생 끝장나는 경우는요. 뭐 기대하지 마세요. 공부시키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약을 이렇게 주니까 할 수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만 뒤에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기대나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좌절시키는 의사를 하루빨리 떠날수록 여러분들의 자녀는 건강한 일상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걸 갖다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정신건강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맞습니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아니요, 그거 다. 정신건강 전문 용어. 정신건강 전문 용어 맞죠? 네. 제가 바뀐 거 보고 제가 한번 보죠. 자,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 복지사, 간호사, 심리사, 임상심리사까지 세 파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세 파트에 일하는 사람들도 환자들한테 무언가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정신과 의사랑 마인드가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건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시설장님이나 사무국장님, 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복지사 선생님 데 가서 이런 강연을 마음 놓고 못합니다. 그쪽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여기에 이런 마인드가 없는 교수나 전문의가 여기 클라이언트를 보내주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환자한테 이렇게 꼭 필요하더라. 우리 재활기간까지 왔지만 이 아이가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려면 약물 조절이 우선되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다. 증상이 없어야 되겠다.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다.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 동의가 되시니까 두 분 선생님이 저보고 2달마다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복지사 선생님이라고 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영화 위켄 두잇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주거시설의 환자 한 8, 9명이 같이 기업을 일으켜서
인테리어 장식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헌신적인 복지사 선생님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정신과 의사나 복지사나 남의 불쌍한 환자들을 돕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나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걸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쭉 적어놓고 약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 사람은 바꾸라.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안 바꾸는 사람은 안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10중 팔고 어디서 들었냐? 잘못 얘기해도 이 카페 얘기하면 죽으라고 그냥 태어난 나쁜 놈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도 조심스럽게 잘 하시고요. 에스시탈로프람 항우질 렉사프라고 써서요. 렉사프. 에스시탈로프람.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나 정신보건 전문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인드가 환자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려놓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다니고 만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사례 연구 11번의 제도화 현상, 기관화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약을 이렇게 떡으로 먹고 10년, 20년 흐르면은요, 그 다음에는 본인도 기대감이 없고, 부모도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저 뭐 약이나 먹고, 사고 안 치면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떠다가 약 안 먹어가지고 정신병을 입원합니다. 그럼 정신병원에 또 데려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퇴원시킬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의료보험 제도가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많이 덜해졌지만 과거에는 정신과 입원시키려고 돈도 많이 들고 한 10년, 20년 알아놓으면 병원 들락날락 그러다가 집 한 채 날렸다는 이런 소리도 듣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자식도 있는데 시골에서 두세 번 재활하니까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서울역에다가 앉혀놓고 눈물을 투닥투닥 흘리면서 아빠 잠깐만 갔다 올게요.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서울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약도 안 먹고 하니까 재발이고 나빠지면 길거리에서 헛소리하고 떠들어대면 경찰서에서 붙잡아가서 구청의 복지과 지원을 불러서 입원시키는 게 의료보호 일종입니다. 그렇게라도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니까 실제로 그런 일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면 환자가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집 주소를 얘기하고 집안을 얘기를 해도 연락을 해도 안 옵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5년, 10년, 20년 지금도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있다가 보면은 병원이라는 곳이 수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기여를 받게 되면 스스로도 의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기관에서 순수한 채로 살아간다. 저 기관화 현상은 환자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기관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서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환자들 양맥에서 잠재우는 거. 정상 12시간 자든지 말든지 나한테 오고 그래도 내 필요하다고 오니까 나는 약 주면 되는 사람. 그건 기관화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특히 대형 병원에 장기간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 스스로 아무런 보람과 감동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환자들이 재발해가지고 들어오기 똑같더라. 약이나 줘서 잠내하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저 나이쯤 되면 저 나이 되기 전에 벌써 50대 한 60쯤 됩니다. 내 인생에 스스로 내가 한 게 뭐냐?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환자를 안 보고 차트 정리하고 약만 줘버립니다.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도 그것도 정신과에서 기관하는 겁니다.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원에 4명의 복지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복지사 선생님들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요. 무슨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이 환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의사한테 상의하고 이래주면 좋겠는데 제가 뭘 하자 그래도 도망만 다닙니다. 내 시간 떼고 내 봉급 받아가면 돼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영역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시간 떼고 봉급 받고 내가 내 자식 키운 걸로 그걸로 난 할 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후배가 오면 내 동생처럼 내 자식처럼 챙겨주고 아껴주고 그 사람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선배가 있는가 하면요.
틈만 나면 건드리고 잡아뜨리고 이쁜 여자가 오면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볼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다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쪽에 이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만나야 돼요. 첫째는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이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원래 현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게 할 수 없어서 재활기간까지 왔더라도 복지사, 간호사, 인상심리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병원에 장기간 수용되는 이런 생기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개별 사례관리. 이미 병난 지 10년, 20년, 15년, 20년이 되고 삐딱해. 모든 게 삐딱합니다. 뭐 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나만 하세요. 지금 나이가 20밖에 안 됐는데 병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 자기 성격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뭘 해내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시킨 대로 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 또 의욕이 있었던 사람도 병난 지 5년, 10년 지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인생 나도 몰라. 벽 떨어져라. 뭐 약 주면 먹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니도 없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두드림마음센터에다 우리 병원에서 하도 문제를 계속되는 환자를 하나 1대1로 개인적으로 나가서 좀 만나서 6개월 지나면 친언니 처럼 같이 목욕탕에도 하고 여가 운영도 하고 그게 비용이 많은 겁니다. 인건비도 들고 같이 활동하고 들고 하면 일주일에 2번만 만나도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이상 듭니다. 그걸 한 6개월, 1년 하고서도 과연 그 사람이 그런다고 인성이 변할 것이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길게 하다 보면 변해. 특히 제가 옛날에 저 병원을 할 때는 한 달 만에 댁에다 퇴원시켜가지고 낮병원을 3주 거치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보내놓으면 처음에는 미안해 하다가 한 달, 2달,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를 주먹질로 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를 맞았어요. 부모를 폭행을 했으니까 붙잡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너 사람 새끼야? 너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하냐? 너 임마 병원에 올 일이 아니라 전속학대잖아. 깜빵 가서 1년 살아야 돼. 나 깜빵 보내줄까? 경찰 부를까? 너 도대체 하는 짓이 뭐야? 그럼 왜 재발도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병 나고 나면 부모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우리가 잘못 키워서 조현병이 온 게 아니야. 뭔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조현병의 원인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왜 생기는지 모릅니다. 서울대학생도 생기고 대학 안 간 사람도 생기고 재벌집에도 있고 찢어지게 강한 집도 인구의 보편적으로 생기는 게 조현병입니다. 약물이 우연한 기회에 개발이 돼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정상화시키니까 망상과 환각이 없어지더라. 약물의 약리 이전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약이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거꾸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올라가니까 조현병 증세가 오더라. 이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잘 개발이 되어 있어요. 부작용까지 어떻게. 그런데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걸 부모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병 생기면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별별 걸 다 비위를 맞춰줍니다. 비위를 맞춰준 결과는 그 아이들이 병이 나아도 약 먹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병 핑계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삐딱해지고 부모한테 함부로 합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병나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잘못 처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루는 방법에서도 의사들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병 생기면 집에 가가지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얘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학교 가서도 공부를 하는지 아닌지 집에 들어오면 그냥 텔레비만 끼고 앉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휴, 재발해가지고 날 치지 않고 그냥 내두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약을 떡으로 주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왜? 기대가 없으니까. 정신과에서도 기대가 없어요. 환자에. 근데 약을 최소량으로 쭉 다 줄여놓고 시집가 싸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느냐? 병이 없는 다른 형제랑 똑같이 돼요. 무슨 중고등학생이 집에 오자마자 트림만 끼고 앉았어. 그게 학생이? 그거
부모가 다 배려놓는 겁니다. 공부만 배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니 아이의 인격이 삐딱해집니다.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툭 차보고 물건 집어 던져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요. 이런 거에 져주면은 이 아이의 인격이 삐딱해지고 그에 습성하게 되면 인격이 항폐하고 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퍼스널 데리베이션이라고. 인격이 항폐하는 조현병의 코스가 아니고 좋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첫째 주범은 가용력, 둘째 주범은 이제 어찌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어머니 아버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병이 다 났으니까 병이 없는 자녀랑 똑같이 돼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이 없도록 해놓고는 병이 없는 자녀랑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이 서울 의대도 나오고 의사도 되고 다 해요. 저한테 오는 조현병 환자가 현역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을 먹어가면서 재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사람들의 의사생활을 제대로 걸지 않습니다. 법에 의하면 국가에서 기관에서 병자, 여자, 농자, 정신병자가 아닐까. 그거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병 나서 재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의 자격증에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정상경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을 딱 맞춰놓고 나면은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병이 없는 아이랑 똑같이 대하자. 그럼 그게 먹혀 들어가면은 정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삐딱해집니다. 삐딱해질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폐경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폭행해놓고 입원하는 애를 2번 되풀이하니까 그 다음에 집에 못 가게 합니다. 병원 근처에 환자들끼리 1,000만원씩 내가지고 4,000만원짜리 집을 넣겠습니다. 지들끼리 생활비 내가지고 먹고 살게 하고 병원 관리자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또 그걸 이제 주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처음에는 너무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집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화통화도 하지 마라 이럽니다. 6개월 좀 지나서 추석이나 설이 오면 눈물을 쫙 쏟아버리면서 엄청난 변화는 오는데 문제는 그 순간에 내가 이러고 살면 뭐해? 나 하나 없어지면 우리 형님 나 때문에 형님하고 형사하고 속상하지는 않을 텐데 이거 보고 뭐 병원에 가지고 오상 와가지고 뛰어내려 자살까지. 이 재활치료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런 저 부자유치도 칼을 왜 썼냐면 이놈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상전이에요. 상전. 그 집안이 제일 어른이에요. 에이 씨파 한마디만 해버리면 어머니 앞에 쩔쩔매. 이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게 집안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놈이 부모한테 욕하는 걸 허용하는 집은 그 집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저한테 입원시키세요. 사람 만들어가지고 보내놓을 테니까 보내놨다 또 욕죄라고 또 데리고 오세요. 이거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그 자식은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조현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현병이 없어도 편인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집에서 부모를 향해서 욕쟁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직장이나 하다못해 편의점에 알바를 하더라도 거기 주인도 있고 또 일하다 보면 밑에 후배도 오게 되는데 또 손님들이 좋은 와서 시비 겁니까? 멀쩡한 거 사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상했다 그러고 돈 내놔라고. 별놈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요. 이 새끼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 지가 물건 파는 주제비에 손님 멱살 붙잡고 한대 좀 패놨다고 합시다. 뭐 당장 좋겠나요? 어디 가든지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것들이 허용되는 아이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조현병이 없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 얘기는요. 조현병 환자들한테는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자, 조현병이 아니어도 아들 하나라고 오늘 입원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교수고 어머님이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애를 맡은 이게 뭐 별거 아닌가 아주 아버지 멱살 붙잡고 밀치고 자빠지고 그냥 시험쇼를 하다가 경찰을 불러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 조현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벌써 중학생 때부터 조시가 다니면서 조현병 약도 먹고 있고 병이든 아니든 자녀가 자녀 같지 않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게 허용되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그 집안은 생존이나 다름이 없고 그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이건 상식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소 유정을 찾아내게 되는 이유가 권영탁 선생의 성격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인격의 문제예요. 아무도 채소 유지 용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느냐. 근데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요. 지연성 운동장에 채소 유지 용량이 나옵니다. 왜? 지연성 운동장이가 더러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약을 적게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사들이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교수니까 나는 환자고 네가 학교를 계속 다니든지 말든지 내 안중에 없는 잘못된 의사생활을 만나면 결과는 이렇게 옵니다. 자, 모든 약이 다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올란자 핀만 해도 남자가 75kg면 제가 저기 7.5까지 줄여봐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채소 유용량이 2.5, 여자들 2.5까지 됩니다. 이것만 해도 2.5배를 먹는 데다가 이 리스펙트 이가 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그 밑에서 이거 당장 끊으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는 작입니다. 올란자핀 7.5를 오늘 15로 줄이시고 일주일 동안 괜찮으면은 12.5로 줄이시고 또 일주일 괜찮으면 10으로 줄여서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약 보면 알아요. 줄일 텐데. 하늘페리돌 1.5 이게 제대로 된 의사 하나 만났는데 적어도 이런 주치의를 만나고 다녀야 돼요. 어느 병원 다니세요? 어느 병원 다니세요? 가야 하는 가족 주치. 사람. 거기 주치의 선생님 전화하면 어떻게 되세요? 이순재? 카페에 저 좀 자랑해 주세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이 이야기해. 내가 언제부터 병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는 그래도 1.5를 먹고 있다. 좀 자랑해 주세요. 근데 좀 덜 하신 게 있어요. 67kg. 자, 여러분들이 그 표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 도표 바로 밑에 경험상 로나센 젤독스를 바꾸면은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 대부분 성공합니다. 2분의 1은 본인이 노력하면서. 자, 할로페리돌도 식탐이 꽤 있는데 로나센이나 젤독스로 로나센으로 바꾸면 4ml입니다. 할로페리돌 2.5면 로나센 2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나센이나 젤독스로 바꾸면은 젤독스 20ml로 바꾸면은 식탐이 오고 그러면 이 체중이 59kg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하면 내려옵니다. 본인이 노력하면 내려옵니다. 할로페리돌 1.5도 사실 본인이 덜 먹으면 내려옵니다. 네, 약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식탐이 있는 약이면 맞아요. 아니, 꼭 우리들이 이야기해. 나는 어느 병원을 다니고 있고 주치의가 누구라고 내가 기록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의사에 올리려고 해요. 왜? 추천의사에 서울의대에 제가 다닌 그 전문의 딸때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선별을 갖다가 많이 소개를 해놨는데 같은 구멍에서 공부를 해도 약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놓고 자꾸 지우기 바빠요. 어디 가서 오랜만에 이런 분 찾아가지고 제가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기에 주치의 전화하고 병원 이름만 적어주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여기 보면 추천의사 글 보셨죠? 칼럼 영어로 왜 지역별 추천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좀 우리들 이야기에 좀 적어주십시오. 주치의 자랑하고 제목 이렇게 달아주십시오. 이분도 비교적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처방입니다. 이 클로자핀이 너무나 깔아지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 클로자핀을 줄이기 위해서 아빌리파이나 로나센을 같이 주는 경우들이 제가 이런 처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피해갈 수 있다면 더 좋은데 이 클로자핀이 비만을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체중 줄여야 돼요. 안 먹으면 안 찝니다. 어떻든지 간에. 왜 피해야 되냐면 이런 체격은 나이 30대에도 당뇨병이 옵니다.
40대, 50대 당뇨병이 병이 하나 또 더 생깁니다. 이 항정신병의 약물에 모두 다의 부작용이 들어가면은 당뇨병이 나옵니다. 식탐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체중을 어떻게든지 감량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병원 다니세요? 지금 중앙대병원의 이영식 교수님. 네, 이영식 선생님 잘 아세요. 네. 이영식 선생님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벌써 약을 보면 보여요. 약을 보면 보세요. 클로잡신 125, 아빌파이사. 아, 저거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이영식 선생님 아마 저 칼럼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기 처음 왔는데요. 예, 추천해서. 선생님은 발병하고부터 이영식 선생님한테. 예, 좋은 선생님 잘 만나셨어요. 뭐 하여간 그 A, B, C, D 다 쓰는데도 안 돼가지고. 이영식 선생님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중앙대병원에 있죠. 예. 제가 잊어먹기 전에. 잘 되었어요. 이영식이 딱 들어버려요. 블로그아웃 하셔가지고 다시. 다음에 아예 댓글로 해가지고 적어놓는 게 같은 얘기하다고. 이게 한 명이라도 귀한데 지우기 바쁜다 같은 동영상을 하더라고요. 아예 이해하고 적어놓을게. 여기 하나 좀 올려놔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최소 유지 용량을 쓰려고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영식 교수가 저보다 한 3, 4년 후배 될 겁니다. 지금 한 64세? 한 62세? 네,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요,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처방을 보면은, 방금, 이렇게 노력하는 의사가 있다. 이 사람도 꼭 이름 올려주십시오. 84kg인데 아빌파 1.5를 먹는다고요? 15겠죠. 아빌파 1.5짜리가 없어요. 15짜리 동그란 거 약간 살색나죠? 예. 네, 15입니다. 15. 1.5가 아닙니다. 아빌파인 2, 5, 10, 15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15짜리. 여기 또 비만이 왔다고 생각하면은 아빌파 이거 10으로 내려보셔도 됩니다. 10으로 내리셨다가 체격으로 봐서는 10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려볼 필요가 있고 비만이 와 있으니까 로나셀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로나셀이나 젤독소가 아까 읽으신 대로 비만의 부작용이 없다고 거기 적혀 있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 네, 그 도표 초 바로 밑에 로나셀이나 젤독소를 먹으면 비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본인이 덜 먹는 노력하면 그래서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여자 환자들이 인베라서 하면 약이 좀 셉니다. 큰 부작용은 없을 수도 있는데 약 먹는 표시가 날 수도 있고 이것도 재발을 경험하면 올렸다 다시 내려오더라도 3mm짜리가 있으니까 인베라를 꼭 먹겠다 하면 3mm로 바꾸는 게 맞고요. 아빌파이로 바꾸기를 권합니다. 생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건? 아니, 네? 생리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 바꿔야 돼요. 아빌파이로 바꾸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한다는데도 이게 센 용량이 아닌데 아빌파이로 바꿀 줄 모르는 이상 교체하면 돼요. 네, 지금 교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빌파이로 바꾸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롤락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도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도표에 밑에 거기 적혀 있습니다. 항정식병 약물에 아비디파이는 프롤락틴을 정상화시켜서 유지 분비와 모혈류의 부작용을 확실히 해결해준다. 이건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더라 아니에요. 100%다 들어가요. 왜? 다른 모든 약은 프롤락틴이 올라가가지고 생리 불순이 올 수 있는데 저 아비디파이만은 그 부작용이 없어요. 지금 뭐라고 삽입해가지고 하는 그 임신 안 하게 하는 그 사직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향이 없는 건가요? 임신 안 하게 하는 걸 왜 하시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에. 임신하셔도 돼요. 약 바꾸고 하세요. 지금 생리가 안 나오니까 저절로 임신이 안 되는데 억지로 임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혹시 이게 그 약 때문인지 아니 뭐 그 약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약을 썼는지 모릅니다. 또 시술이 부인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이제는 제가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빌파이 한 5 내지 한 10 정도로 5 내지 한 7 정도로 바꾸면 됩니다. 아빌파이 약을 바꿔서 생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잘프렉사 5가 부작용이 없고 잠을 잘 자면 그렇게 고용량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비만을 피해가고 싶으면 저것도 로라센이나 젤독스를 바꿔보는 시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잘프렉사는 제가 잠도 많이 올 수 있고 비만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약이라 저는 잘프렉사 가지고 외래에 계속 오게 하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지금 태어난 지 한 1년 됐는데 네. 이건 저희가 2mm를 줄인 거고 네. 그 병원에서는 10mm 아니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이제 서비스 바이트면 900ml고 900 뭐가 900ml예요?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계속 지금 주는 약은요. 그 자이레핀정이 10mg 그 다음에 2,900? 데파쿠트? 저 지금 반쪽 잘라서 먹거든요. 10ml를. 네, 잘하셨어요. 2,500 먹은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네, 몇 개월 돼서 괜찮으면 잘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계속 혼자 막 중얼거리고. 네, 중얼거리면 10ml 먹을 때는 중얼거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때는 여전히. 그때도 중얼거렸다면은 저 클로자핀 써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클로자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자, 이제 클로자핀이 요것만 2차 약이다. 나머지는 다 2차 약인데 왜 클로자핀만 2차 약이냐면 일부러 6강좌 중에 클로자핀을 따로 시간 낸 적도 있습니다. 저 클로자핀이 지금처럼 중얼거리거나 웃거나 증세가 깨끗해지지 않는 경우에 클로자핀을 쓰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낫지 않을 때 클로자핀이 어떤 독특한 약이냐면 항정식병 약물의 개발 역사를 보시면요. 이 클로르프로마틴이 처음 1952년입니다. 클로르프로마틴이 그 다음에 9년이 지나서 1961년도에 개발이 돼서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유럽에서 이런데 막 환자들이 막 떼걸로 쓰다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은데 가끔 가다가 환자가 한두 명씩 죽어요. 1000명에 한두 명씩. 죽는데 뭐 검사했더니 몸에 백혈구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폐혈증이 나서 사망합니다. 별것도 아닌 감기 몸살에 붙였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결국은 1961년도에 개발된 약이 75년도, 6년도쯤 생산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1000명에 한두 명이라도 사람이 죽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사장될 뻔했던 약이 1989년도에 미국 시약청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18주 동안 매주 혈액 검사를 해서 백혈구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거기에 백혈구 문제가 오느냐?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99.5명은 문제가 없는 약이에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약이고 아까 얘기한 지연성 운동량이가 없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을 떡으로 써가지고 지연성 운동량이가 온 사람들은 저걸로 다 바꿔줘야 돼요.
심지어는 또 여자들이 시집가서 애기 낳는데도 클로자핀만 B 등급으로 가장 좋은 약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모 교수가 저걸로 바꾸는 것도 봤어요. 저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2%나 2.1% 뭐 얼마나 차이 있다고 그걸 바꾸겠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클로자핀이 2점이 많은데 더 큰 이점은 왜 이게 28년 만에 미국 식약청을 통과하게 된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 1차 항정식병 약물의 조현병 환자의 20%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약을 쓰면은 일주일 이내에 심지어는 하루 이틀 만에 다 좋아진다 했는데 5명이 1명은 좋아지지를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약을 떠들어줘요. 떠들어줘가지고 막 약을 잔뜩 먹고 이래갖고 다니고 비틀비틀거리고 2, 3포즈 병원에 가가지고 약 잔뜩 먹는 사람은 대부분 클로자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전기치료를 했습니다. 전기치료를 하면 다 좋아져요. 다 좋아지는데 클로자핀이 개발이 되기 전에는 전기치료 끝나고 퇴원했는데 퇴원해가지고 한두 달 있다 보면 또 나빠졌어요. 또 입원해요.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조현병의 20%는 클로자핀을 쓰면 깨끗하게 좋아져요. 아주 대단한 약입니다. 대단한 약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증세가 남아있다는 사람들은 환청이 남아있다, 중얼거리는 게 남아있다, 혼자 웃는다. 특히 혼자 웃는 사람들은 클로자핀 꼭 써봐야 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치료를 대신한 약이 클로자핀이다. 요즘은 전기치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가서 하겠다면 못하게 합니다. 빨리 클로자핀부터 써야 돼요. 대부분은 전기치료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왜 환자가요? 됐습니다. 밖에서 안 해서만 그런지. 예, 됐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인 질문하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요. 1차 약이 깨끗하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아예 반응 안 하는 환자들도 20%예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하고 잠도 잘 자고 처음에 심한 증세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보면 증세가 남아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클로자핀 쓰면 없어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클로자핀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게 한 10개쯤 있는데요. 사례는 38번에 가시면 자녀 증세 있는 것까지 깨끗하게 좋아지는 아주 대단한 발견을 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클로자핀 얘기 시간에 하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얘기 총체적인 거는 조현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최소 유지 영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걸 찾아내게 되는 원동력은 의사도 환자 하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되지만 보호자나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매달리는 사람은 다 찾아냅니다. 저한테까지 왔다가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길을 못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어떤 게 문제라는 것까지 다 본인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다고까지 제가 얘기해요. 그런데 저한테 옆에 왔다가 제가 체두종양으로 이제 여기도 체두종까지 내려가다 보면 한 20-30% 나빠집니다. 나빠지면 도로 올렸다가 아까 그 위에서 멈추면 된다. 근데 진짜 많잖아요. 인터넷에서 욕하는 사람도 많더니 체두종양으로 찔다가 나빠져가지고 정신병 입원만 된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냥 떠나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가 약을 낸다 보면은 그만큼 재발의 위험성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30% 나빠져요. 체두종까지 내려오면은. 심지어 나빠지지 않아도 저 클로자핀 경우에는 워낙 약이 깔아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재발이 올 때까지도 제가 줄여보는 경우가 많아요. 백이 꼭 필요한데 잠을 너무 많이 자요. 자꾸 70으로 해보죠. 나빠지면 올리면 금방 좋아져. 하루 이틀이면 좋아져. 실제로 하루 이틀이면 좋아지는 환자가 80-90% 되는데 150으로 올려버리면 바로 좋아져요. 근데 바로 좋아지지 않고 또 고생시키고 찔찔찔하다가 결국 입원까지 하면은 그 보호자는 권영태에 대한 실망이 많겠죠. 그러더라도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자기 살아갈 길을 다 찾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체두지 종양은 이만큼 중요하고 또 여차여차해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우리 정신보건 상담원들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적어줘봤자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리페리돈 용량도 모르고 올란자핀 용량도 모르고 이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저 도표에 다 있습니다. 올란자핀 자이프렉사를 먹는다면은 남자의 경우도 7.5까지 줄여보는 게 좋다. 그런데
자이프렉스나 쿠에타피는 권장작성에는 아예 쓰지도 않는다. 왜? 살 많이 찌고 잠 많이 자고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만큼 줄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쿠에타핀이 200으로 내려오고 자이프렉스가 7.5로 내려와도 잠을 보통 10시간씩 자요. 그래서 제가 먼저는 선택하지 않는다. 뭐 그 정도만 하시고. 자, 질문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질문을 3사람만 받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은 약에 대한 걸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38살 그 여기요? 예. 예. 한 20년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리스펜만 2mg짜리 20년을 먹었어요. 네, 그럼 되는데 이 약을 왜 이렇게 센 약이 들어?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 입원도 안 하고 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생겼다는 게 뭐죠? 재발, 예, 예? 예, 재발이 아니라 나성인지 아성인지를 모르는 식으로 저희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애매한 얘기를 해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고요. 아무튼 이미를 먹고 쭉 괜찮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도 못했고요. 제가 저기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대형 사고가 2번이 있었어요. 근데 환자가 증세를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의사 선생님조차 그 사이코시스, 환청, 환각 그런 증세가 있는지를 간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실제로 가족들이 더 먼저 발견합니다. 상태가 나쁜 걸 의사라는 사람들이 왜 이래서 만나봐야 몇 번 만나겠습니까? 네. 그죠?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게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게 클자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올란자핀 17.5를 먹어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아무도 못하면 내려가지고 이 17.5를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2달을 됐어요. 네. 이렇게 먹으면 응급 잠만 상태에다 예? 이제 응급 상태. 아니, 응급 상태는 어쨌든 2달이면 벌써 또 약이 내려갔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고가 났든지 간에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리스펙트 2약은 약해서 문제가 왔다고 칩시다. 75kg이니까 약할 수 있어요. 실제로 3mm 필요한 사람도 있고 2.5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은 다시 리스펙트는 2.5라든가 3을 갖다 먹이든가 이걸 이대로 계속해서 먹여가지고는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왜 의사는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세게 주면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그죠? 네. 이를 먹을 때 어느 병원을 다녔습니까? 그건 개인 병원. 그래도 여기 노력을 많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지금도 그 병원에서 올려놓은 실질적으로 같이 먹습니까? 아니죠. 다른 병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에서 지금. 진짜 사고까지 나고 했으니 또 약 먹고 그래도 또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약이나 세게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0으로 내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10하고 리스페리돈 2를 먹어도 문제가 없고 리스페리돈 2는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 먹으면. 그래서 이제 그 약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이해가 뭐 이 정도. 환자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예. 예, 입원해 네,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 또 추가 이제 관련 질문이 중간에 그 정신병동이라고 그러니까 장기 입원을 시도를 해봤는데 본인이 원하지는 않아요. 장기 입원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원래는 망가집니다. 보통 사람이 아프면은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병원을 찾고 약을 먹는데 왜 정신병원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있어요. 그런 철학적인 얘기까지 하실 거 없고요. 자,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 연세에도 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나 정신병이니까 약 평생 먹을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정신병이라는 거 인정하고 내 약 먹겠다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약을 꾸준히 먹었으면은 성격이 그렇게 막 반발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니까 자, 그러나 아버님 그런 얘기 좀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죠? 2가 약했으면 그 다음에 2.5 아니면 3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먹어도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약 조절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올란자핀을 10ml 이상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다. 예, 또 질문 있는 사람? 예. 중간쯤에 24살 남자인데요. 예, 아까 얘기했어요. 예. 에피졸 잠깐만. 아, 예. 에피졸 끊기를 권유하셨고 또 예. 큐르켄 감량하실 필요가 있다고 예. 말하신 게 많이 예. 있는데 큐르켄은 얼마나 감량? 이거 좀 적어놓죠. 자, 우선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면 아빌파일을 끊고서 일주일을 지내보십시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0을 줄여서 300으로 2주를 보내십시오. 300으로 2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의사를 바꿔서 사는 데가 어디예요? 인천이. 의사를 바꿔서 자다가 의사를 바꿔서 저한테까지 오기 싫으면 가까운 데로 가보십시오. 내가 이거 300만 먹으라는 얘기를 듣고 했더니
오히려 더 훨씬 낫다.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킬로킬 300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면 비만이 와 있잖아요. 그죠? 네. 한 로나센, 저한테 오면 제가 내일부터도 로나센 팔로 당장 바꿔버립니다. 특히 개방운동에 와가지고 한 3, 4주 쉬었다 가겠다 그러면은 로나센 팔로 당장 바꿔버려요. 잠만 자자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먹지 마세요. 아, 그러면. 먹을 약이 아니고 좋을 병에 먹는 약이죠. 시간이. 네. 그러니까 이건 당장 끊고서 일주일 지내보시고 좋으면은 300으로 내려서 2주를 먹고 나서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를 해보십시오. 예. 저기 위에서 써주세요. 예. 그럼 그 약을 클로자핀을 바꾸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 쪼그리면 바꿔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 바꾼다면은 몇 미리 정도 이렇게. 그건 그렇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저 클로자핀이 이점이 많은 약인 대신에 매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워낙 깔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입원해서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얘기 못해요. 이게 어제 100ml짜리가 있고 25ml짜리가 있는데 남자가 체격이 큰 사람이 빨리 내가 조절해 주려고 입원하자마자 작은 거 한 개만 37.5를 줬더니 그 다음날 막 까불어지고 그냥 밤에 그냥 오줌 싸고 이거 뒤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내가 한전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25mm 써가지고 효과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25짜리하고 100짜리가 있거든요. 자, 스트랩사 5 정도 같으면 아마 클로자핀 한 50 정도는 될 겁니다. 되는데 약을 천천히 바꾸어가지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의 90%가 클로자핀을 처방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쭈글거린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저를 계속 먹게 했다면 아마 그 병원은 클로자핀 그 전문의는 처방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올라자로 자이레프린하고 이렇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자, 클로자핀을 얘기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클로자핀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이 부작용들도 있고 귀찮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귀찮아서 정신과 의사의 90%가 처방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내내 입원했다가 온 처녀가 있어요. 24살. 4년 내내 병원에 있는 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6개월 내내 입원했다가 온 사람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 클로자핀을 처방낼 줄 모르는 의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한 주일 이내에 정신병적인 증세가 사라져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지 않으면 곧 클로자핀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요. 그래서 클로자핀이 필요한 환자가 조현병이 20%나 되는데 그런 의사를 못 만난 사람은 평생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요. 이 사람이 말이래. 지금 이런 게 클로자핀 50, 100ml 먹고 깨끗하게 사라졌다면은 그동안의 인생을 누구한테 가서 보살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보호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저염병은 약물 치료로 다 낫는다. 클로자핀이 나온다면은 모든 증세가 다 잡히는 약물이 클로자핀이다. 클로자핀이 까다롭기 때문에 1차에서 반응 안 할 때 쓰는 약물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걸 쓰려면 좀 입원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 입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이 심하게 오면 놀래가지고 포기해버려요. 그렇다 그렇고요. 선생님 질문 하나.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빌레타의 5에서 7로 줄이시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이제 모욕병이랑 유분비가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했고요. 6개월 이내에 깨끗하게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체중이 지금 69kg다. 좀 비만인 상태인데, 혹시 로나텐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이제 딜레마예요. 실제로 그 질문을,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와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이제 카페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 쭉 보고 가지고 제가 비만도 있는데, 비만을 먼저 얘기를 해요. 생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기 낳기를 원하면 우선 나카파이브 타십시오. 네. 그리고 애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베가 6에서도 굳이 피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베가도 임신해서 아기 낳는데 큰 지장이 없고 약물이 고용량이 아닙니다. 그저 3mm 먹고도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줄여보는 게 어떠냐고 생각한 거니까. 만약에 비만을 더 우선시 한다면. 그럼 로나센을 먼저 하는 게 맞죠. 네, 그건 실제로. 로나센을 하면 용량은 얼마나? 이 정도는 로나센 6mm 해도 됩니다. 체격도 그렇고요. 로나센 6mm. 우선 비만을 먼저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임신 생각하겠다 그러고 왜냐하면 로나센으로 바뀌면서 생리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런 질문은 진로실에서 가끔 일어나는 질문이에요. 제가 거꾸로 묻기도 해요. 어느 걸 먼저 해결할까요? 그동안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이랑 몇 년씩 만났다면은 그만큼 손해보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서 얘기는 끝내고요. 식사하러 가서 또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